네, 오늘 날씨도 좀 요란하고요. 시장도 좀 요란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보합권 정도에서 네. 뭐 상승으로 반전도 됐다가 지금은 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미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걱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좀 잘 버티는 건가요? 체력이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맷집이 좋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아침에 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은 트럼프 아닌가? 그의 발언에서 계속 흔들리니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파월에게 루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투 레이트. 네. 너무 늦다? 느림보 뭐 계속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해임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인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어쨌든 좀 시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의문이 의도가 드는. 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의도를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그러게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일찍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쿨지훈, 우리 쿨지훈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목 빠지게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시장이 좀 흔들려서일까요? 화요일 날 일찍. 오셨습니다. 뭐 빨리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출동을 일찍 해주셨어요. 빨리 온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좀 부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셀 USA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셀 아메리카. 네, 셀 아메리카, 셀 USA.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금 책임을 약간 연준에게로 넘기는 듯한 약간 남자답지 못한 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달러의 그 위상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통화로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앵커님들 앞에 지금 바이 아메리카 실전투자 세미나 이렇게 지금 앞에 배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바이 아메리카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같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구중인데 물론 변동성은 있죠. 그리고 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 다 들어보면 다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황을 공부하고 투자 전략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저런 그루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내 계좌는 어떤 자산들이 다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종목일 수도 있고 ETF가 될 수도 있고 뭐 채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종목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고 약간 비관론이 팽배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좀 공격적인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뭐 한국 시장이든 또 미국 시장이든 뭐 유럽 시장이든 요즘은 뭐 마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 메가라고 하더라고요. 메가요? 네. 뜻이 어떻게 되나요? MA 아메리카 대신에 EU가 껴가지고 이제 메가라고 할 정도 오히려 유럽 시장 독일 쪽으로도 좀 머니 무브가 좀 일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종목들 잘 선별을 해서 이런 아침엔 투자든 어떤 재밌는 또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서 또 자습도 좀 하시면서 스터디 하시면서 종목들을 한번 잘 포착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도 네. 뭐 현금화하길 잘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기회예요, 기회. 바이 아메리카 했는데 머리 아프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지금 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지금 부장님께서도 바이 아메리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세미나 좀 안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투자 네. 수요일을 또 꽉꽉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한동엽, 이동규 부장님이 이 폭락한 그리고 흔들리는 자산 시장 흔들리는 내 마음 우리에게 기대세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바이 아메리카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속보입니다. 속보입니까? 예,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완판이 됐다고.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예. 그래서 추가로 또 수용할 수 보급을 있는 하는 공간을 거예요. 더 넓히겠다라고 네. 해줘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신청품이 있으니까 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해서 내 고민을 좀 상담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통해서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기서 좀 고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네. 좀 역할이 좀 들어갔나요? 그랬던 걸로 우리끼리. 근데 방금 본 배너에 약간 그 삼성동 프리미엄 센터로 장소가 네. 그 장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로요? 여의도 본사. 본사로 여의도. 파크원 그 더현대 서울 보면은 이렇게 빨간 건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고 하나가 NH투자증권 본사거든요. 네. 네, 파크 원 4층 강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정확한 장소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만 오실 때는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맞아요. 여의도 공원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실 수 있게 감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이야기, 매번 사실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냐? 파월을 때렸습니다. 너 루저야. 너무 느려. 그게 이제 급락,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금리 압박 들어갔습니다. 인하해라. 제가 이제 쭉 오늘 이렇게 한두 장짜리 이렇게 정리도 좀 해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과거서부터 쭉 우리가 이런 연준에 대한 해임의 약간 노이즈가 좀 있었던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뭐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파월을 때리고는 있지만 실제 해임할 수 있는 카드까지 백악관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월가에서는 파월까지 이렇게 해임안까지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다는 거는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극도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세로부터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의 해임안까지 나올 파월의 어떤 해임안까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열가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결국 달러에 대한 인덱스 값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고용 지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7에 관련된 기업 어닝 실적 시즌들이 실적 시즌이죠. 이제 나가고 네. 있죠. 이제는 테슬라죠. 화요일서부터 테슬라 실적들도 나오고 럭키드 마틴도 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또 반도체 장비주의 또 대표 주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화요일 정도로 해서 이제 실적진이 나오는데 네. 자 일단 이번 주 이슈부터 빠르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밑에 제가 적어놨나죠? 글씨 좀 작지만 눈구기 한번 뜨고 한번 확인해 천천히 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화수 목금 중에 이제 화요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쭉 나온다라는 점만 네.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또 알파벳도 있고 인텔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버라이즌도 있고 또 그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고용과 관련된 또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셀 USA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고 금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엔화는 점점 강세가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가는구나라는 것들. 그럼 섹터는 뭐가 좀 버티고 있나요? AI 신약 개발 관련주 뭐 종목들은 뭐 슈레딩거 이런 거 많이들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AI 신약 개발 관련주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 빅파마 정도 좀 버티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부정적 기류는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어떤 게 더 걱정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럼 기업 실적도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컨센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걱정되는 것들이죠.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매도의 악순환을 끊어줄 당장의 모멘텀은 당장은 어닝뿐이죠. 물론 트럼프의 코멘트가 좀 바뀔 수 있다라면 또 관세의 어떤 협상 카드들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뭔가 협상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값들이 나온다라면 그런 것들이 당장 나오면 뭐 좋겠죠. 근데 지금은 뭐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M7 실적 체크해야 되지, 국내 기업들 실적 체크해야 되지, FOMC 결과 봐야 되지,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인지 쳐다봐야 되지. 그렇죠. 또 우리 한국도 상당히 아직 정치적으로. 또 미국도 좀 정치적 불확실성. 사실 이 연준 해임안 건 같은 경우도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되려면 5월까지는 가야 되는 건가라는 것들. 그러면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미국장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여기 적어놨지만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은 최근 상승폭의 61.8, 우리가 약간 피보나치 수열법이라고 해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네.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돼야 짝꿍댕이,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 패턴 형성하는, 쌍바닥 형성되는 구조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기술적 흐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 또 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특히 적어도 오늘 밤 정도는 밑꼬리를 달든지 어느 정도 기분 나쁜 음봉의 그 크기가 커지면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다만 지금 빅스 변동성 지표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40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요거는 좀 다행이고, 페어그리드는 지금 20을 조금 상회했거든요. 우리가 저저번 주에는 페어잉그리드가 한 5 이하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20에서 22 사이에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 지표는 좀 올라와 있네요. 어쨌든 리스크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거죠. 결국 지금 셀 USA는 맞는데 그럼 유럽이나 한국이나 홍콩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차별화되고 있죠. 네네. 덜 다치고 있고, 그렇죠. 그래도 종목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차별화되는 모습은 맞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5번이 좀 중요하죠. 자, 기술적으로 오늘 시초에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이건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네. 아랫꼬리 달고 종가격,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은 아마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하지는 초반에, 않는 거. 초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끝까지 봐야 되는 것들이고, 이 한국의 디커플링 그리고 반등 추세는 그래도 유효하려면 오늘 아랫골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시장도 중요하고 오늘 미국 시장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 뭐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오고, 주가는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맞고요. 오늘 좀 이따가 뭐 종목들도 제가 저번 주 종목 쭉 한번 침 튀기면서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이번 주도 뭐 시간이 허락되는 한 뭐 투자 유망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스토리텔링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뭐 고민 있는 종목 올려주시면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이 종목은 고민 있다라고 하시는 종목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2부에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장초반에 좀 들어오는가 했더니 지금은 나가죠. 매도를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후반 들어서 좀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사실 그 위아래로 지금 폭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중요하게 꼬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어제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의 정보, 어떤 종목의 어떤 내가 아까도 채팅창에서 지금 현금을 보유한 게 아주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다시 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종목을 들어온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런 시장에서는 그 각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굉장히 바빠요. 네, 이럴 때 그냥 모두 내려놓지 않고, 이럴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은 어떤 막 이제 뭐 투자 유망 종목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가치주를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피어 그룹의 뭐 글로벌 피어 그룹에 약간 뭐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이런 것들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방어주를 좀 얘기하는 하우스들이 좀 생겼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어제 한국전력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저번 주에도 최근에 얘기했고. 좀 네. 잘 올라오고 그리고 약간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들과 면담을 하면서 국내 K 증시에 대한 뭐 물론 뭐 5천 포인트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네, 뭐, 뉴스가 굉장히 있었죠. 뭐 그렇다고 뭐 숫자는 뭐 차치하고 네. 어쨌든 앞으로 한국 시장이 어떤 그런 고질적인 병들을 어떻게 고쳐야 낼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자, 결국 싼 종목들, 뭐 저PBR 종목들, 가치주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지는 사실은 증권사들이 않아요. 하지만 방어주나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색깔, 컬러에 대한 변동은 좀 카멜레온처럼 대응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온 것들이 시세로 좀 발현되는 것들이 일단 유틸리티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것들이고 약간 내수주 음식료 섹터에서는 KTNG라는 것들이에요. 더구나 또 더 확대가 되면 음식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요. 왜? 자, 관세 영향이 굉장히 극도로 지금 민감한 시절에는 결국 일단은 머니무브들은 일단 내수로 좀 몰립니다. 최근에 제가 차트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경기 둔화 국면에서 특히 경기 둔화 플러스 관세 카드가 계속 지금 발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 무드가 아니잖아요. 협상 무드에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과거에 좀 유리했다더라라는 데이터는 있어요.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이건 사실 어떤 이 굵은 선의 차트는 분모를 민감주로 두고 분자를 방어주로 둬서 상대 강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이런 박스 친 것들은 강도에 대한 부분들 네. 결과값은 이런 위기에 뭐가 강했다? 상대적으로 방어주가 강했더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통신주가 있을 수 있고요. 유틸리티가 될 수도 있고 내수주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경기에서 특히 내수, 물론 아직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그 어르신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뭐 맥주 한잔 할 때가 있거나 저녁 식사 약속 있을 때 요즘 경기 어때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직 최악이라고 젊으심에서 아니에요. 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주변에서도 네. 굉장히 줄이고 있고 일단 외식비부터 줄이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네. 허덕인다라고 예. 하신 분들 많대요. 뭐 어제 앵커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거의 뭐 최악이라는 최악이다. 얘기를 많이 듣고 예.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동창회 가끔 이제 만나면 네. 진짜 이 녀석들이 이 고깃집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이게 너무 일찍 회사를 안 가고 그래요. 사업을 하시는 제 자영업하시는 친구들이 분들이 많아서 있어요. 또 네. 건설 쪽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최악이래. 작년서부터 계속 최악이래. 그래서 저희가 이 동창회 나가면 메뉴도 좀 저렴한 걸로 많이 바꿔요 요즘에. 그래서 좀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는데 약간 교육비는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 좀 희한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는 안 좋다. 우리만 경기가 안 좋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모습들이고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부양 카드가 나오니까 그나마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섹터들이 좀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수주나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4월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쪽 영역이 먹잇감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에 대한 1차 가이드라인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내부 항목을 보니까 충분히 내수 섹터가 올라갈 만한 여력은 좀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약간 어떤 형태로 지금 정권이 뭐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적인 어떤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저는 원전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드 필두란 것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약간 아마존이나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약간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고 있죠.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임대 관련된 노이즈도 좀 발생한 것들이어서 또 보니까 HD 현대일렉이 사실은 대장이었는데 이쪽에서 약간 목표가가 조금 하향 수정되는 그런 하우스 좀 있는 거로 봐서 약간 국내 전력 테마 관련된 대장주였던 이 섹터 종목들이 조금은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죠. 그런데 1분기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절성으로 조금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톤 다운하라 하지만 2분기서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실적이 나올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슬림한 종목들 오히려 실적 발표했을 때 요거는 좀 주워 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강하다. 즉 유럽에서 지금 대장주는 누구냐? 방산이더라. 네. 방산에서 대장주가 여전히 좋다. 한국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 봅니까? LIG 넥스원 굉장히 좋아요. LIG 넥스원 좋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뉴스 플로우들은 이집트 F50에 대한 수주가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세트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조선주가 빠져요. 조선이 어제 갑자기 아침에 시장을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짝반짝 빨간 빛을 냈던 섹터는 사실 반도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한 2, 3% 플러스 출발했었고 네.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 출발했었던 것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엔비디아나 이런 노이즈들이 많지만 이거 조만간 해결될 것 같아라는 네. 것들에는 띵과 두 번째는 우리가 수출 데이터 성적표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성적표를 뜯어봤더니 죄다 하락이죠. 죄다 하락인데 그나마 선방했던 게 누구? 반도체. 반도체가 선전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SK 하이닉스 도대체 실적 얼마 나올까라는 거. 그러니까 연간 컨센은 35조인데 이번 주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이때더라. 네. 이 금융시장에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있다라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루머죠. 루머가 도는 그 컨센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다트나 MTS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 실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길거리에서 기대하는 그 컨센이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노멀한 숫자는 7입니다. 네. 7조대예요. 근데 지금 섹시하게 보는 스트리트 컨센은 8이라는 숫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인 거죠. 7조가 아니라 8조대를. 네, 그러니까 하지만 2분기는 기본적인 하우스의 컨센은 8조 한 4천억에서 한 8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분기예요. 1분기는 조금 약간 좀 비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관세 영향 때문에 일부 사재기가 좀 있었다더라.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것 같더라라는 얘기들.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도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 바톤을 SK 하이닉스가 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직 여전히 뭐 다들 톤 다운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건 맞는 섹터가 사실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는 것들이고 오늘 밤에 나올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실적 발표도 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테크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컨콜. 컨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코멘트를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어떤 코멘트?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서요? 이거는 정말 주가 하락을 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가장 불편한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좀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사실 ASML 같은 경우도 컨콜에서 그나마 시장의 좀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기대했으나 네. 여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처럼 그래서 그날 바로 시간외로 ASML이 6-7% 시간이 급락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저번 주에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도체 테크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장 여기서 우리가 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약간 이제 의논드려야 될 부분이 네. 지금 채팅창에
요 종목 상담 좀 해주세요. 많이들 많이 들어오고 벌써부터 있어요. 그래요? 올려주고 고민 계시거든요. 상담이. 지금 네. 구성을 어떻게 해볼까요? 저 상담을 조금 뒤쪽에 하고 먼저 준비하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가볼까요? 제가 네. 그 투자 아이디어나 여러분 만약에 이제 종목들 네. 이제 갖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기시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들만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팁을 먼저 드리고 네. 방송 나가고 실시간 상담으로 가는 좋아요. 걸로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장표 보시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차트를 봅시다. 네. 왜 어떤 형태가 됐는지 아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자. 반도체 테크 종목들 중에 장비주인데 이게 TSMC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쭉 내려온 게 거의 20만 원 밑으로 빠졌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거에 저저번주에 제가 채팅창에 답이 그 질문이 있으셔서 네.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한 건데 자, 최근 하락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제가 연간 매출을 봤을 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YOY 22% 성장합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성장률이 벌써 20%입니다. 여전히 좋다라는 것들이고 자 상저하고라는 이 올해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봤을 때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실적이 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요 AFM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AFM에 대해서 원자 현미경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 많이 하셨을 거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요 종목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자, 제가 뭐 덕선이라고 이렇게 놀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인데 네. 자 보세요. 이게 주가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1월로 넘어갑시다. 1월로. 자, 뭐 이때 시장 다 안 좋았으니까 빠지다가 네.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분기 실적 이제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다시 내려왔냐면 물론 테크가 다 빠졌고 주식시장이 흔들렸으니까 빠진 건 당연한데 더 플러스 더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는 일회성 이익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1분기는 조금 4분기보다는 작년 4분기는 조금 빠질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덕산 네오룩스가 작년에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는 거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연간 뭐 한 200억 이상. 어쨌든 중요한 거 얘네가 연간 얼마 버는지 한번 보시면 요것만 체크해 보십시오. 주식 공부하실 때. 요 정도. 그러니까 한 올해는 작년에 한 500억 정도 벌었단 말이죠. 50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좀 더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작년에 자회사를 하나 품었는데 한 60% 지분을 가지고 품었거든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근데 걔네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3월서부터 연결로 얘네들이 자회사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애드업이 되는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에게.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그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그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2분기서부터는 정상 실적으로 다시 회귀가 되고 자회사 편입 효과까지 나온 거니까 그것들은 어닝 실적 모멘텀이 나올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가장 힘들었던 빅테크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기본적인 폼팩터 변화는 2026년부터 변화가 될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또 품고 있는 같이 손을 잡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OLED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그 발맞춤에는 덕산 네오룩스와 뭐 LG 이노텍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저는 애플 밸류체인 딴에서 좋게 보는 회사는 뭐 이녹스 첨단소들도 있겠지만 저는 탑픽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지금 힘들 때, 네. 요럴 때 좀 사모으는 전략으로 한다라면 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뚜껑 열어봤을 때 지금 이제 2025년 4월이니까
효자 종목이라고 저는 오. NH투자증권의 어떤 뭐 자존심을 걸 수는 없지만 3프로 TV의 아침엔 투자 10시 목요일 담당하는 여기를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자존심으로 저희는 뭐 다 네. 걸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다 걸 수는 없고 네, 이 정도의 어떤 무게감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인데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바로 상담을 아니, 도와드릴까요? 이거 아니, 장표 하나만? 준비하셨으니까 하나 볼까요? 네, 하채운동님께서 화장품 섹터 좀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남겨주셔서 네. 하채운동님이. 네.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또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딱 하고 네. 질문하실까봐. 결국 롱입니다. 제가 여기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롱. 아무래 퍼스픽, 그다음에 APR, 코스맥스 요 세 종목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하나 또 추가하자면 이제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용기 펌텍 코리아 네. 요 정도 좋게 보고 있는 모습은 또 실리콘2는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탐방을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실리콘2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탐방 다녀와서 한번 요거는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얘기인데 저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일단 좋았다. 근데 네. 뜯어봤더니 중국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미국향도 YOY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객단가, 그러니까 피해 논리가 업사이드가 됐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그냥 바닥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아직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고 이건 탑다운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닥 따지기로 한번 좀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 화장품 산업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국내 K 화장품 섹터로의 어떤 우호적인 수급까지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글씨로 화장품 섹터의 경우 3월부터 저번 달부터 수출 기저가 났고 성수기 진입으로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4월, 5월, 6월 1, 2분기, 3분기까지는 굉장히 성장 구간에 돌입할 거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롱이다. 롱입니다. 롱이다, 네, 롱. 롱.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자, 추가로 이 장표는 꼭 보여드리고 싶다 하시는 부분 부장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 요것도 사실은 이건 한마디로 요거 엔터. 요 저희 이화정 연구원님이 일본 탐방 갔다 오셨거든요. 네. 일본의 어떤 우리 K 엔터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뭐 빠르게 갔다 와서 빠르게 지금 레포트 쓰셨는데 결론은 하이브 여전히 나는 탑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YG까지 너무 좋다 해서 하이브랑 YG를 탑픽으로 주셨는데 엔터는 1분기 실적은 잠시 2분기서부터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1분기 실적이 슬림해지는 구간이어서 주가가 한번 빠졌잖아요. 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1분기 실적 노이즈되는 실적이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나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섹터 역시 엔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는 올해 YOY 특히 연간 YTD 수익률을 봤을 때 뭐 긍정적인 그림이 예상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제가 준비는 좀 해왔으나 네. 이게 참 이건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안 드리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래서 나 일부러 빼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쭉 적어놨고 네. 그러니까 금액단 하드 데이터 결국 빠질 거다. 그러니까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둔화될 거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 마켓 데이터는 주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식이 빠지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심리는 여전히 안 좋다. 그래서 투자가 둔화되고 캐펙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가 둔화된다? 성장률 낮을 수밖에 없다. 작년서부터 AI에 대한 캐펙 투자로부터 데이터 센터 이런 논리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게 만약에 투자가 보류되거나 연기되거나 투자가 캐펙스 규모가 작아지면 성장률 낮아진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한번 쭉 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PBR 0.8 한 2, 3 정도 되고 PER도 한 9배 내외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S&P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PER 18배, 19배거든요. 그러니까 22배, 3배였다가 지금 18배, 19배 와서 내려왔죠. 네. 아, 진짜 싼 건가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원초적인 질문인데 미국은 이 정도 왔을 때 싸니까 이제 사야 된다라는 논리. 네.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게 쭉 이렇게 뭐 리포트를 좀 매일 보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보고 있고 외국계 리포트 보고 있고 신문도 보고 있고 이렇게 다른 경제 기사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싸졌으니 사야 되는 논리. 근데 어떤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몇십 년 동안의 평균치가 지금 18, 9배야. 그러니까 다시 평균으로 회귀된 것일 뿐이야. 라는 이 논리로 하는 것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결코 싼 구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내려올 수 있어. 자, 이제 4월서부터 관세가 굉장히 극대화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값들은 매크로 데이터는 4월 5일서부터는 꺾일 거 아니니. 그리고 고용 지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고용 지표만큼은 서서히 안 좋아지지 않아요. 훅 안 좋아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면 여쭤보시면 고용 지표만큼은 천천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확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가 실업률 데이터가 지금 뭐 4.5, 4.7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용 지표까지도 결국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네거티브한 내용들만 계속 접하다 보면 18배, 19배는 절대 싼 구간이 또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혜 씨.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직관적으로 여쭤보면 관세가 해결이 되면 이제 미국 시장 편하게 살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여기서 네. 더 싸질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싸다라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살 구간이 오지 않을까? 약간 폭풍전이 약간 한 번 더 네, 뭔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가이던스도 불안해서 제시 안 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면 이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읽는 분들은 한없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조금씩 사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조금씩 사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야, 달러 흔들리는 거 보고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면, 아, 이거 미국으로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까지는 안 갈 수, 오르긴 하겠죠. 누군가는 올려주겠지.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불안불안해. 저도 답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생각을 여쭤본 거고,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다 달라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많이 여러분, 이제 금도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금도요? 네, 금도 안전자산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3,400달러? 넘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 뭐 내년에 뭐 4천 달러 간다고 하는데 약간 이것도 투자 대처할 만한 갈 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갈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이 시장의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곳에서 뭔가 새로운 또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런 네. 얘기가 예전에 오래되셨으니까 경제계에 네. 있던 네. 게 예전에도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는 있었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런 노이즈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간다. 그래도 역시 달러야. 그래도 역시 미국이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미국이야라는 것들이 통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값도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채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이벤트가 이제 채권의 입찰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해서 잘 팔리면 채권 시장에 가서 이게 잘 입찰이 돼서 경쟁률이 뭐 한 3배
3대1 이런 식의 경쟁률이 나오면서 채권이 잘 팔리면 그럼 조금 이제 최근에 금리 어떤 이런 약간 민감한 것들이 조금 차츰 가라앉으면서 다시 정상 시장으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예전에는 사야지라는 단순 논리가 좀 적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빠졌는데 방금 홍선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 더 블랙스완이 또 남아 있을 거야. 뭔가 한 방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사야지라는 것들 때문에 아직 머뭇머뭇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지금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기회는 오고 있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기회를 이제 좀 잡아봐야 되니까. 네. 예. 상담 넘어갈까요?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광고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박지훈 부장님 나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상담 한 번 더 예고해드릴까요? 밑에 좀 안내해드릴까요? 띄워주시죠. 네, 네, 네. 우리 한동혁 부장님, 그리고 이동규 부장님이 함께하는 바이 아메리카. 모르겠습니다. 지금 셀 아메리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기회다라고, 그리고 미국장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폭락한 자산시장 4월이 기회다. 바이 아메리카 월간 실전 투자 세미나. 실은 삼성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본사로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링크가 조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링크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셨던 저 요 종목 궁금해요 하셨던 그 부분 네. 좀 박지훈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쭉 정리된 거를 작가님께서 올려주셨고 네. 부장 어떤 거부터 볼까요? 일단 올려주신 것부터 한번 MR 볼까요? 별님? 네, MR 리가캠 별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용을. 리가캠 바이오를 4개월 전에 매수했고 15% 가지고 계시대요. 네. 오늘 원금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아하. 또 갖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 3년 보유, SK하이닉스도 갖고 계신데 마이너스 반도체. 10%. 근데 리가캠은 또 좀 좋은 편인데 요걸 좀 더 가져가도 될지 답답해서 조금 이제 사연을 포트까지 길게 올려주셨네요. 일단 리가캠 바이오를 물어본 거네요. 맞아요. 여쭤보셨는데 네. 4개월 전에 매수를 했고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금 회수까지 찍고 다시 내려가고 내려간다고. 그래도 좀 믿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일단 리가캠 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이런 모습이고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일단 ADC에 대한 고밸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ADC가 점차 이제 1차 치료제로 좀 넘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화학요법 시장을 침투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이 리가캠 바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 뭐 유방암 치료제 1차 치료제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는 것들 확인해 보면 결국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보셔야 할 모습이어서 최근에 수급만 보셔도 여전히 뭐 큰 물량이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한 이 제약 바이오 업체가 여러 몇 가지 좀 임상 실패 노이즈로 뭐 있었죠. HLB 이슈도 있고 네. 최근에 브릿지 바이오 관련된 노이즈도 좀 있고 해서 투심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제약 바이오
바이오였으나 여전히 종목별로 좀 차별적인 대응을 했을 때 리가켄 바이오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들이 보여져 있고 ABL 바이오 같은 사례도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만 나오면 투심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모습이 보여서 리가켄 바이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연결져서 같이 보셔야 할 종목들 하나는 오리온. 같이 약간 투트랙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갔을 때 오리온이 품은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데이터들 보면 여전히 내수단에서도 최근에 조사해 보면 국내 괜찮게 나오고 러시아 법인 그다음에 이머징 특히 동남아시아 관련된 법인에 대한 매출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회사는 지금 시장이 흉흉해도 이렇게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온 것들은 이 오리온의 자회사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여전히 모멘텀 살아 있고 오리온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리가켄 바이오는 보유하시면 저는 전고점 충분히 탈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최고점이 한 13만 원대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대 11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전고점 탈환한다라고 볼 수 있고 목표 주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14만 원 이상 뭐 저는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리가켄 바이오 지금까지도 안 팔고 계신 분들은 야 너 지금 박지훈 너 지금 너 13만 원 얘기했니? 내가 지금 13만 원 정도 보고 있는 줄 알아?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밍 종목으로 지금 보시는 종목 아마 리가켄 바이오도 그 정도의 포텐셜 갖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이야 뭐 20만 원, 30만 원 보시죠.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13, 14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만약에 지금 4월이잖아요. 5월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허재무 앵커님과 저도 동일하게 전략을 좀 피려고 하거든요. 예, 부분적으로 좀 약간 낙폭과 종목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리할 수도 있어 보여서 약간 포트폴리오 자변차 너무 몰빵보다는 조금 퍼뜨리는 이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지금 삼성전기. 대전반기에서 네이버하고 네이버도. 삼성전기 두 개 다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네이버는 오늘 4.3% 네.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기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 이 일봉 차트 보면 이게 수직 낙하했거든요. 수직 낙하했는데 뭐 악재가 특별히 뭐 삼성전기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테크 자체가 무너졌고 관세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 핸드셋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 이 부품단에서는 충분히 관세로부터 타격이 클 거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높게 잡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방송 이 코너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회사들은 미리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1분기서부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세로부터 조금 리스크가 소멸이 되면 먼저 튀어오를 애들이 삼성전기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일단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일단 관심 종목만 등록해 두십시오. 1분기 실적 좋고 만약에 IT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면서 그렇게 되면 종목 뭐 사지?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삼성전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는 한솔 케미칼이라고 있어요. 네. 한솔 케미칼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요거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죠. 아마 요것이 소재단에서 아마 요거 약간 레거시 쪽 소재단에서 굉장히 좀 잘할 회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 소부장에서 좀 좋게 보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죠. SNS텍이었죠. 네. SNS텍 어디 있죠? 우리 최에이스님도 AS텍이구나. AS텍도 지금 너무 네. 궁금합니다. SNS텍이 제가 저번 주에 침튀기면서 얘기했을 때 소부장 블랭크마스트 이쪽에서 좀 좋게 보는 회사가 SNS텍이었고 동진세미캠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약간
부모님께서 이제 오너께서 돌아가시면 증여 이슈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좀 쑥 한번 스토리텔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부장에서 또 소재단에서 한솔케미칼 소재 얘기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동진세미캠도 그쪽에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 어쨌든 어닝 효과 봤을 때는 한솔케미칼 좋게 보고 있고 게임즈 쪽에서는 1분기 좋게 나올 회사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뭐 차트만 보시면 이런 모습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인데 어제 보면 게임주 단에서 중국에서 한한령 관련돼서도 이렇게 약간 파노 요쪽에서 좀 문호를 좀 개방하는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포착하시면 게임주 단에서 또 중국 소비자 관련돼서도 그 소비와 연결될 수 있는 섹터들 쭉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좀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 아까 제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 한번 얘기해봐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아모레 퍼시픽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바닥을 찍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바닥 형성의 합리적 근거가 뭐냐면 중국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게 확인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되면 아마 아모레 퍼시픽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급등할 거예요. 급등이요. 예. 자, 이 최근에 이 폭포수 보이세요? 이 폭포수? 네. 이 폭포수가 나온 게 공교롭게 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성적표 깔 때 중국 데이터 어떻게 나왔어? 라고 물어. 망.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 반도체와 이 화장품 이런 회사들은 어닝 효과에 어닝 실적도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 화장품 같은 회사들은 중국 법인 실적 어떻게 나왔어? 이걸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아무리 퍼식을 필두로 한 이런 화장품 섹터들에 대한 이제 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는 그 중국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서서히 바닥권이 나올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만 조금 더 보여주면 주가는 제가 볼 때 급등합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심리적인 영향이 주가에 좀 녹여날 수도 있는 모습들이. 네. 아까 네이버 해주셨나요, 부장님? 네이버요. 네이버도 질문이 네이버 오늘 들어왔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버가 사실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제 네이버가 여기서는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네이버가 당장은 모멘텀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올라온 것들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 신규 아이템을 잡아서 AI에 관련된 묶어서 하는 그러니까 AI로 포장된 플랫폼인 거죠.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어디 갈 텐데 나 이거 코디해줘 그러면 모든 이 네이버 그 플랫폼에서 알아서 가장 너가 원하는 가격 맞춤형으로 딱 쇼핑까지 프로그램을 딱 짜서 아이템 요거 사시면 되고 요거 사시면 되고 그럼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집에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그 플랫폼까지 런칭을 했는데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오늘 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뉴스 플로어가 나온 게 있나요? 특별히 오늘 네이버요. 컬리 동맹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고 컬리가 좀 최근에 또 자사주 장외에서 좀 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컬리를 필두로 해서 다시 또 상장을 노크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어소프트라는 회사. 요 종목도 컬리 아직 비상장입니다. 지어소프트가 이렇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어소프트를 얘기하고 싶기 전에 혹시 오아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아시스요? 아마 네. 이 방송 보시는 말씀하셔가지고. 주주분들은 좀 아실 건데 신선식품을 이제 배송해주는 집에까지 굉장히 좋아요. 지어소프트가 이제 품고 있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티몬 사태. 팀F. 팀F. 근데 지어소프트가 인수하려고 한대요. 팀F를? 네. 네. 왜 인수할까? 배송 시스템? 데이터. 그렇지. 어. 역시. 고객 데이터를 TF가 많이 엄청나게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매물가는 되게 싸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객 데이터의 어떤 존귀함 그걸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상장사 연결돼서 지어소프트도 만약에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지적질을 받았어요. 야, 쟤를 왜 사? 더 비싼 가격에 네. 뭐 100억 내외일 거예요 아마 매물 가격. 근데 그 100억을 통해서 거의
데이터가 1000만 넘는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또한 또 하나의 그래 뭐 그럴 만도 하네라는 어그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실적 데이터를 봤을 때 지역소프트도 1분기 실적 데이터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실적 좋을 것도 하나 보여드린 게 요 회사도 실적 좋을 겁니다. 네. 슈프리마. 슈프리마도 실적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별단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실적이 요거예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과연 나올 건지 지금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17만 원, 18만 원 오면 하이닉스는 사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한 18 오면 무조건 사야죠라는 것들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올해 어닝이 35조 단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3분기 드라마틱하게 디램 업황 개선된다라면 SK 하이닉스 디램 잘하고 HBM 잘하고 AI 관련돼서 충분히 큰 노력을 할 만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루빈이라든지 블랙엘에 관련돼서도 여전히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오른팔이기 때문에 어닝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SK 하이닉스에 과연 7조 5천억을 넘느냐 아니면 정말 스트릿 애널처럼 8조라는 숫자를 볼 거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요. 몇 개 더 할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닉네임 네. 최에이수님께서 SNS 텍이 아니라 AS 텍. 보니까 이거 선케어 관련이더라고요. 네. 폭염 관련해가지고. 그냥 차트만 한번 살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AS 텍입니다. AS 텍이요? AS 텍. AS 텍. 야, 이거는 뭐 잠깐만요. AS 텍. 계속 엎드렸어 하고 있네요. 엎드렸어. 언제 서서싸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네. 시청 1,100억짜리. 야, 1,100억짜리. 야, 이거 뭔가 합리적 의심이 되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게 확 왜 좋았을까? 저는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거는 네. 갑자기 이런 숫자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조금 슬림했는데 플랫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한 80억, 90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완전 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점점 저렴해지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뭐 큰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건 아니어서 요건 제가 한번 시간 될 때 살펴주시죠. 한번 공부를 한번 네. 해볼 거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입니다. 오히려 저희 하우스뷰 입장에서는 만약에 태양광을 하실 거면 전 세계에서 태양광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고요. 중국에서 3년간 연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구조조정을 일단락한 태양광 산업에서는 중국 쪽의 태양광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국내 태양광 쪽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의견이고요. 저희 최영강 연구원님은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해보니까 아직은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태양광이 다소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관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약간 뇌피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닥에서 좀 올라온 거지 실적이 아직 V자 반등 드라마틱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업황단에서는 아직은 중립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만 보시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외국인들이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바닥에서 약간 스윙 매매하든 네. 약간 바닥에서 좀 사고 좀 올라오면 까고 이런 약간 전략을 하는 그런 수급들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누적으로 보면 이 하나솔루션은 개인들이 아주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야 할 산맥은 있어 보입니다.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그래요. 저기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지금 네. 작가님이 많이 여러분들 다 소화를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최근에 지주사 얘기가 지주사, 굉장히 많아요. SK? 자,
어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리서치 센터장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점검해 보셨죠?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5,000포인트 가겠다. 그 다음에 PBR 0.1은 퇴출시키겠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위한 행위는 완전 내가 척결시키겠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된 것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로 가나 저로 가나 먼저 떠올라야 할 것들은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고 지주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일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들이 뭐 두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채팅창에 언론 말씀 주신 SK가 있는데 자 SK 차트 보십시다. 네. 자 SK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자 뭐 바닥에서 올라온 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올라온 건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낙폭과대 띠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뭐 자사주 단에서도 뭐 지주사 단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인데 냉정하게 지주사에 대해서 스터디 하시려면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자회사들 보셔야 돼요. 그 자회사들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SK 온 좋아요? SK 온이 이렇게 좋습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아직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 이노베이션 좋습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실리콘을 매각을 한답니다. 누가요? SK가요. SK 실리콘을? 그럼 저거를 누가 인수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쨌든 왜 팔까? 자산에 대한 건전성 확보, 재무적인 건전성 확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제가 SK를 지금 속 시원하게 쭉 사셔야 됩니다라고 스트롱 바이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룹 자체 내에서 뭐 약간 주가 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간에 아직 이 법적 마무리가 해결이 됐냐 이거죠.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결과값이 나와야죠. 나와야 이거를 어쨌든 SK 자회사 이 SK를 주식을 줘라 마라 이런 결과값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불편한 사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저는 오버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속 시원하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아직 비외적인 환경이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확실히 우리 시장이 뭐 잘 버티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미증시 강보합이 됐군요. 네. 미증시 뭐 선물도 지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시장 강보합에서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쿨준 부장님 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링크가 아직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좀 정리해서 사연 보내주셔도 저희가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는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